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갈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지금 전국적으로 2만 5천 건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중복이 좀 있긴 하지만 한 2만 4천 명의 피해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3년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4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원책이 좀 강화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피해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구두로 듣기로는 전국에 이제 360명 정도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경기도에 지금 260명 정도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선에서 상담을 해보면 외국인 피해자 중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원제도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주요하게 이제 피해자들 지원하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게 첫 번째 주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차액이 있거나 없거나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고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서 피해를 간접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게 이 법의 골조입니다. 근데 외국인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게 되어 있고 차별이 없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상 주요 지원 정책인 공공임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지금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긴급지원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6년 동안은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내국인 피해자는 20년 동안 살 수 있고 10년 동안은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외국인 피해자는 6년 동안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임대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국인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주택을 LH한테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 LH가 이 주택을 사게 되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외국인 피해자는 지금 LH가 현재 외국인 분들이 겪고 있는 피해주택을 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분들은 이제 긴급지원주택을 받더라도 지금 제도상으로는 다른 어딘가로 다른 데 이주하셔서 긴급지원주택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외국인 분들의 사각지대에 관련해서 지자체 혹은 국토부의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세 사기를 피해 당한 거는 국적을 떠나서 경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여기에 이제 국민이랑 외국인을 차별화해서 대한다는 거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저희가 뭐 잠깐 살다 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6세대가 한국인이고 6세대가 외국인인데 모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인데, 이게 차별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요. 이게 법이 지금 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호수마다 개별로 이제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관광 이제 법이 새로 나오면서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건물을 특별화돼가지고 건축되어갖고 팔달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긴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6세대랑 한국 국적인 분들이 6세대인데 지금 이 건물이 LH에서 매도를 한다 하여도 그 한국인 거주 세대만 사갈 수는 없어요. 건물 통째로 경매만 가능하고 분리해서 어느 세대는 산다, 어느 세대는 안 사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도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적은 많은데 하여튼 많이 이제 이런 법을 개선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에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온 지 14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이제 7살 아들도 있고 현재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이제 애도 학교를 보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 확정이 되어서 조만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지금 7세인데 내년에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집 근처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애가 이사 가기를 싫어할 거고 저희도 이사 비용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따로 집을 맡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뭐 내국인하고 다르게 뭐 세금을 뭐 적게 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실은 뭐 자동차세나 소득세나 뭐 건강보험이나 다 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건강보험으로도 한 달에 15만 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제 외국인 지원이 안 돼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령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으로 지원해주고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이제 올해 작년부터인가 10만 원씩 막 지원을 해줘서 50만 원씩 또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애를 2명씩 키운다 하면은 100만 원씩 이제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모은다는 거는 이제 한 가족 만약에 5 식구면은 돈을 다 같이 모아서 여기 전세에 같이 때려 부어 넣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현금이잖아요.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전세를 맡았는데 갑자기 전세 사기 피해자 확정이 되었고 이 돈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고 이제 우선순위로 확정일자 순으로 돈을 나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대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n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으신 이제 소액으로 되시는 분들 받으실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한 1, 2, 3위까지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4위부터는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근데 4위, 5위 분들도 이제 한국인 분들이셔가지고 저희 외국인 분들은 뭐 긴급 주거 지원이라 해서 시세 한 30%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비용조차도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고 이제 애도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같은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애들을 한창 돈을 많이 쓸 때고 이런 상황인데 이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앞이 막막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국인들도 한국인들하고 동등하게 우선 매수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이 건물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금융지원이랑 주거지원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거지원이라고 하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플러스 외국인은 지금 6년이 이제 2025년 1월 3일인가 그때 발표됐거든요. 6년이. 아까 말씀드린 토대로 이제 월세나 뭐 보증금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 피해자들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외국인들은 대출이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모든 게 다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금액 모두가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현금으로 지금 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6년간 거주를 하는데 보증금 깔고 월세 납부하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 아시다시피 다 대선배님들이신데 사실 아이들이 있는 청년 질환들이 돈이 잘 안 모여요. 사실 저희
사기당한 그 금액도 정말 10년 넘게 여기서 장기 거주하면서 모아온 전 재산이잖아요. 그 큰 돈을 다시 모으려면 언제 내가 이 생이 또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제 이런 용량이라는 기간이 늘어난 거는 정말 고마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고민은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월세를 또 납부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6년이 넘으면 긴급 주거지원으로 이주를 했을 때 6년이 넘으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중등이 되게 되면 이제 고등이 또 될 거고 3년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돈을 모아서 다시 대학 입시를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을 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여기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뭐냐면 요들은 애들 뭐 학원비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특히 외국인들은 정말 외국인과 달리 안정적인 그런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이제 막말로 노가다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하루 일당 뛰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정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가족 전체가 모은 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또 6년으로 이제 이주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것들을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대학은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지금 엄청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융지원이랑 주거지원인데 일단 이게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도 내국인이랑 똑같은 지원을 받고 싶은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LH 이제 우선 매수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주거 지원에서 지금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아니고 우선 매수권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통계표처럼 행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행사를 한다는 거는 낙찰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이제 우선 매수권을 저기한테 그 LH에 이제 양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양도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행사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경매 그 현장에 가서.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지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보면 LH에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셀프 낙찰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알아보니까 100% 이제 LTV가 100%까지 나와서 셀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많이 연락을 드렸고 했는데 외국인 자체가 LTV가 많이 나오면 50%에서 60%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경태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의 다 대부분 빌라이고 다세대예요. 그렇다 보면은 다세대는 이제 기타 주택으로 분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기타 주택은 소액 임차금 수원시별로 4,8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800만 원이 공제가 되면 집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일단 정말 많이 나면 60% 나오면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4,800만 원이 차감이 되면 실제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또 알파 플러스만은 외국인들은 대출 금리가 엄청 높더라고요. 알아보니까 5%대, 6%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되게 안 되는 부분이긴 하고 처리 대출 또한 어떤 이제 절차가 많아서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 처리 대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저희들 모두 다 F사나 F일 경우에는 저희도 여기에 이제 살아간 지 거의 다 10년이 넘는 저도 이제 13년, 14년이 됐고 하시는 분들인데 대한민국이 제2의 고향이거든요. 만약에 애들 데리고 돌아가라 하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여기서 출산을 했고 결혼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지금도 본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매일 애국가 부르고 있고
그 독도는 우리 땅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중국으로 가면 언어 자체도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상황,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왔는데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서 왔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됐을 때 단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갈림길에 이제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해결된 게 많이 없어요. 지금 변화라고는 6년, 긴급주거 지원이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것, 이거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시 자체에서라도, 지자체 자체에서라도 외국인들 피해자들 대상으로 대출이나 아니면 긴급주거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청년시 뭐 몇 호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제일 맨 처음에 알아봤는데 이것 또한 외국인 해당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도 지역별로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 피해자분들한테 수원시에서 가능하시면 외국인 피해자분들 대상으로 어떠한 대출의 상품을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던가 이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가지고 물론 이분들 모두 다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내가 이제 집을 사야지 하는 전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도와주시고 조금 이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들이 엄청 많을 테고 하는데 이분들이 생계가 지금 보시면 저희는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오셨겠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피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노모 어머니, 아이, 남편 아마 가족 전체가 다 피해자일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가족들의 금액을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모아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별법 지원단 의원안에 보면 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한다라고 지금 그거 지금 논의 중에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 외국인들한테 이 특별법 연장이 아닌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법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내가 국토부로부터 전세자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이 지난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 1년 또 6개월이 남았는데 이 1년 6개월 동안 과연 어떠한 마땅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있을까? 근데 그것 또한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반이 이제 또 훌쩍 지나가 버리면 3년이 되고 나면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이제 앵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이 방향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텐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제가 들고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또 발언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할 수 없다라면 수원시 내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방면을 어쨌든 외국인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 수원 시민이잖아요. 수원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이니까 지금 당장은 뭐 해드리겠다 그리고 뭐 주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발언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염태영 의원님께 이 그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일단 드려는 놨고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피해를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놨고
제가 연장과 관련해가지고는 국토에서 의견들이 긍정적인 의견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에서 포함해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같이 좀 얘기가 돼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 그건 이제 따로 또 경기도와 지금 이제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이제 그 김동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느 선까지가 수원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논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와 같이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